예수회 인권센터 박상훈 신부님 모셔서 김용균님 사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곧 미사가 있다고 하니까 아, 예. 가장 중요한 또 일 중에 하나시니까 그 시간 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촌각을 나눠서 인터뷰 응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김용균님 사망한 지 40일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꼽으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그것도 아주 네. 곡절 끝에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던 자유한국당 등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김용균님의 어머니 등이거나 가족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는 아직도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만 됐지 실질적으로 바뀌거나 바뀔 조짐이 있는 게 안 보인다. 네.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신부님께서 그동안 쭉 같이 해 오시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하거나 시정 조치에 착수라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다라는 거 한 두세 개 뭐 중요하게 생각되시는 거 좀 골라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어머님, 김용균 청년 어머님하고 유족들이죠. 유족들하고 시민 대책위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게 사인이 뭔지 몰라요. 이제 진상 규명이 안 돼 있는 거죠. 아, 사인이요? 예. 네. 예. 뭐 사고로 돌아가신 것인데 이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예, 누구의 잘못인지, 뭐가 관리가 안 됐는지 예. 이게 지금 안 밝혀진 상태입니다. 네. 그 말은 진상 규명하자는 말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고요. 네. 법에 따라서 뭐 처벌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재발이 안 되도록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네, 네. 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고 부르죠. 아하, 참 그 예. 말 뼈 아프네요. 예, 흔히들 언론들이 김용균법이라고 일명 그러면서 숱하게 보도했는데 아닙니다. 그 이후에 진척되는 예. 사항을 보니 예, 이름만 김용균이라고 갖다 붙인 그렇죠. 김용균은 막상 빠져 있는 예, 무늬만 김용균법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통렬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부끄럽고요. 어쨌거나 물론 사고사라는 것은 알겠고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들어가면서 신체가 예, 극단적으로 훼손되는 등 차마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예, 네. 그런 것은 대충 들어 알고는 있으나 명확한 사인이 규명이 돼야 그리고 사고 네. 발생의 연유가 밝혀져야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고 그러면 정식으로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누구고 그 누구누구는 어느 정도 수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 자체를 지금 확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경찰은 뭘 했답니까? 글쎄요. 아마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뭐 핵심을 다 비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위에서 조사를 할 때도 유족들이 다 배제가 됐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네. 예, 들어가 볼 수도 문의만 예, 형식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유족들 입장에서도. 사람이 생짜 같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40일이 넘도록 안타까워해야만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없죠. 네, 그렇죠. 예. 지금 간접노동 고용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지금 김용균 씨가 일했던 사람들, 네. 그런 직종들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대략 2천만 치면요, 네. 한 350만 돼요. 아, 350만. 예, 물론 비정규직은 훨씬 많죠.
모든 간접 고용 노동자는 비정규직이지만 예.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간접 고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김용균 청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간접 고용된 노동자인데 거의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이 원청이라고 부르죠. 이 한국 서부발전. 네. 이게 원청입니다. 여기서 고용을 한 건데 실제 고용이 돼 있는 것은 그 한국 설비, 예, 전기 설비인가? 뭐 네. 그런 회사가 있어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원청에는. 네. 예, 이 하청에서 뭐가 일어나도. 박 신부님 사고 직후에라도 뭐 네. 직후가 됐건 며칠 후가 됐건 예. 김용균 님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분향소는 가봤는데요. 네.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혹시 가서 네. 참관이나 현장을 보고 온 분들로부터 네. 김용균 님 사망 이후에 네.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강화했는지, 일테면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수준은 당시에도 네. 긴급 상황 때 컨베이어 벨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끈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게 팽팽하게 조여져 있어서 바로 당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축 늘어지게 일부러 사측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네. 가급적이면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을 멈추지 않고 네. 작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카메라 고발 같은 것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졌었는데요. 네. 일테면 그 안전끈의 조임 상태 등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좀 강화됐다고 들어 계신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아마 8년이죠. 8년 동안에 1000건이 넘어요. 위반 사항이. 서부 화력 그런데- 태안 발전소가요? 그 태안발전소에서만. 네. 서부발전소에서만.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난 다음에 그게 아마 9호기, 10호기가 그런 겁니다. 예, 그렇죠. 김용균 청년이, 사고 당한 곳이. 90폭이죠. 거기는 아마 어머님이 거기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이 어머님 자신이 또 그 구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런 상황인지 몰랐다고 작업 환경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정도는 아마 대략 처리했을 것 같아요. 9호기, 10호기는. 네. 그런데 저희가 1에서 8호기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중지하라고 네. 지금 운행하는 것을 그렇게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거 계속 할 겁니다. 예. 예. 예, 유가족을 비롯해서 노동계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건 이 두 가지더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그렇죠. 현장의 안전시설을,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춰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네. 빈소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에게 네. 당연히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이 총리는 이렇게 답변했더군요. 이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검토 중이며 대책위와 대화를 할 것이다. 총리, 나 자신이 대화를 촉진하겠다. 이 문제들이 매듭 지어지려면 대화가 상당히 진척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대화가 필요한 건 알겠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고요. 네. 총리의 이런 반응 내지는 답변에 대해서 박 신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마 뭐 이런 사고 때문에 뭐 총리든 누구든 정부의 책임자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좀 예. 바꿔보려고. 예. 그런데 너무 얽혀 있거든요. 이 우리나라 노동 구조, 노동 문제가요. 그래서 의도는 그런데 실제 구체적으로 이 고용노동부나 뭐 산업안전부나 이런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실제 움직여지는 그 느낌이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단절이 있는 거 아닌가 안에서 네. 정부 안에서도 그런 생각입니다. 내부 소통에 문제가 네. 있거나 네. 대통령이나 총리는 원칙적인 네.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네. 그것을 실무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네.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뜯어 고쳐야 할 사람들은 뭉기적거리는 게 아니냐. 예, 그런 게 하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태도, 뭐 대책, 정책이라고 하겠죠. 네. 그게 상당히 좀 의심스러워지는 상태예요. 네. 예, 예. 그래서 말씀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진짜로 우리나라 전체의 그 발전, 노동자들 포함해서 물론 뭐 발전한다는 거는 노동자 빼고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국가가.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모르겠습니다. 말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태도가요. 예. 네. 네. 신부님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말씀을 정제하시고 점잖게 표현해 주시는 게 바로 느낌이 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총 등을 노동자를 지키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암적 요소다. 민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같은 좀 극단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사적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고 문서로도 적혀 있는 걸 봐서 네. 네, 촛불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고 네. 그 겨울 1,700만 명이 모여서 이게 나라냐? 사람답게 살자. 국민이 법이다. 이 세 가지로 뭉쳤었는데 강론에 들어오니까 네. 불과 만 3년이 되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시니까 네. 더 좀 매시고 싶습니다만 미사에는 제가 어느 누구도 양보를 해야죠. 그 예수의 인권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네. 그 뭐 좀 고생스럽고 그럴 텐데 사제의 길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에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생색도 안 내고 이름도 안 내면서 열심히신 이유도 좀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예수회는 저 천주교 수도회 중에 하나인데요. 예. 거기 안에 사실은 그 제목이 좀 길어요.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예요. 아. 예. 근데 줄여서 그냥 인권센터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그 로욜라회 서강대학교도 관련 예. 그런 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서강대학교를 처음에 만들었죠. 아하. 예수회가. 예. 그 예수회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학교가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줄여서 말하면 정의하고 평화, 그다음 환경 생태의 네. 그 변화를 통해서 보다 좀 온전한 그 환경 세계, 그다음에 온전한 삶이 좀 될 수 있도록 뭐 어떤 일이든 좀 하려는 예 그런 단체이고, 뭐 아픈 사람들, 또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네. 목소리 약한 사람들 하고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 목소리 내는 게 계속 그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끝까지 신부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행여라도 생색으로 비치실까봐 말을 아끼시는 것 또 한 번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촉박한 제안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언제 한번 넉넉하게 스튜디오로 모셔서 네. 김용균님 사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네.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 계신 것 중에 정의, 평화, 그리고 환경 생태 네, 이런 예. 것들은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네. 대단히 중요한 사안 같아서요. 허락하신다면 조만간 네. 다시 한번 매시고자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